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디스크 수술 꼭 해야 되는지, 언제 하는지, 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디스크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올려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조금 공부한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몸을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등 뒤쪽으로는 목에서부터 목, 등, 허리에 걸쳐서 이렇게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을 우리가 척추라고 합니다. 이 척추뼈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네모나게 보이는 게 척추뼈고요. 이 뒤로는 머리에서부터 팔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이렇게 노랗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뼈 사이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물질들이 있는데, 자, 이 물질들이 디스크라고 하고, 한국말로 척추체 사이에 있는 판이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 한국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이제 옆에서 본 사진이 이렇고요. 잘라서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부들부들한 젤리 같은 물질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겉을 싸고 있는 이 딱딱한 막을 우리가 섬유로 된 막이라고 해서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그 뒤쪽으로는 이제 팔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 디스크가 문제가 되면서 이 신경들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디스크는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물렁물렁한 물렁뼈인데, 이렇게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나와서 허리가 아프게 되고,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이제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일들까지 생기고, 다음과 같이 사진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면 우리 팔 베고 잤을 때 팔이 굉장히 많이 저리고 당기듯이 다리로 가는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을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 디스크가 흘러나왔다라는 뜻에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옆에서 본 측면 사진과 같이 보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노랗게 보이는 수액, 젤리가 뒤쪽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같이 통틀어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흔히들 병원에 가시면 MRI를 찍게 되는데요. 이 MRI에서 보면, 자, 여기 보이는 위쪽 마디는 정상 마디입니다. 디스크가 없는 마디고, 이 아래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이 마디가 이 마디가 디스크가 있는 마디인데, 이 면들을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위쪽 사진이 정상이고 아래쪽 사진이 디스크가 흘러나온 디스크가 있는 마디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MRI 사진에서 보는 디스크가 흘러나온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있을 때는 팔 베고 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게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디스크 때문에 이제 허리나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을 베고 자면 일어났을 때 팔이 저리고 당기고, 심지어는 이제 안 움직이고 내 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이 디스크가 있을 때,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는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데, 이때 다리 당기는 게, 다리에 있는 통증이 마치 전깃줄 마냥 찌릿찌릿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방사통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좀 많이 눌리게 되면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즉 감각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더 심하게 눌리게 됐을 때는 이 신경이 자기 기능을 못해서 힘이 빠지는 증상, 즉 위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누워있을 때는 디스크 증상은 보통 통증이 완화되고, 앉거나 서서 걸을 때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심할 때는 대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또는 자주 나오고 시원하지 않는 등 대소변을 볼 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증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튀어나온 디스크는 우리 몸을 잘 아껴주고 관리해줬을 때 잘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보조기를 써서 허리를 고정하고 적절한 물리치료를 하거나, 이제 이에도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면 약을 드시거나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래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이제 주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위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수술이 할 때 이게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 환자에게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즉 수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클 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번, 대소변 장애가 생겼을 때는 이때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증상이고, 이를 가만히 방치했을 때는 그 대소변에 후유증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라고 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너무 신경이 많이 눌려서 힘이 빠질 때에도 가만히 두면은 디스크는 알아서 없어져서 그 통증은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없어지는 기간 동안 신경을 너무 많이 눌러서 이 신경의 변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들이 측정했을 때 3단계 이하로 힘이 빠졌을 때는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논란이 있고, 이제 의사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환자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4에서 6주가량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약도 많이 드시고 주사도 하고 심지어 시술도 했는데 걷지도 못하겠고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겠고 잠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지속될 때는, 이때는 더 기다려 봄직도 하지만 이렇게 오래됐을 때는 심신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몸에 가지고 있는 근력이 빠지기도 하고 다른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3개월까지도, 어떤 분들은 심지어 6개월까지도 기다려보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4에서 6주가량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치료들을 해봤는데도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하에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이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제거를 얼만큼 잘하냐, 얼만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수술법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방향 내시경은 예전에는 이렇게 절개를 하고 현미경이나 눈으로 보고 했던 수술들을 그 내시경만 이렇게 넣어서 보고, 한쪽 구멍으로는 이렇게 수술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장점으로는 피부 절개와 그 근육이 많이 손상되는 게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야지만 사고도 안 나고 수술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데, 눈에 비해서 현미경이 훨씬 크게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내시경이 훨씬 크고 그 고해상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내시경 수술이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 수술하고 나면 어떤 수술이든지 감염이 항상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제 수술 부위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이제 2차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고, 이때는 어떤 수술이든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쉽게 말하면 물로 세척하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균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이렇게 씻겨져 나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거의 없고, 저희끼리도 내시경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감염에 대해서 한번 발생을 하면은 그 학교에서 보고할 정도로 감염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 저도 요 몇 년 사이에 한 건 정도 다른 병원에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없고요. 그리고 이 수술 부위 상처가 7mm 정도 되는 구멍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작아서 미용적으로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했던 경우고요. 이제 왼쪽 사진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으로 크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오른발에 마비가 왔던 환자분인데요.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 디스크를 오른쪽 사진과 같이 깔끔하게 제거하고 다음날 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이제 옆 사진에서 봐도 그 디스크가 너무 크게 이렇게 밀려 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디스크는 이제 디스크가 찢어지고 흘러나와서 허리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름으로써 그 허리, 다리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 대부분은 수술 외적인 치료, 즉 보존적 치료에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특수한 상황, 즉 대소변이 좀 새거나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빠진 등의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술하시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병이 생겼을 때는 전문의와 꼭 먼저 상의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병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도 이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에게 궁금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민님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신경은 많이 안 눌렸는데 수술하려고 준비 중이시고 4달간 약을 복용했는데 더 아프시다 그러고 군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 약물만 복용을 하신 것 같고 그 외적인 치료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 신경이 많이 안 눌려 있고 마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제 저라면 또는 일반적인 다른 의사분들이라면 약물 복용 외에 다른 치료들, 이 주사 치료나 그 염증을 빼는 시술 등을 먼저 좀 시행을 해보고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상 MRI와의 어떤 증상이 얼마큼 심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바쁘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군병원에도 같은 척추를 전공한 군의관들이 군병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제 두어 분께 잘 상담을 해보시고 또는 휴가 때 그 인근 병원에 척추를 전공하신 분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리 저림은 있으신데 다른 치료는 없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충분한 치료라는 게 이게 약물만 복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주사라든지 적절한 운동, 그 시술 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을 일단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도 오시는 게 좋고요. 아드님께 혹시 발목이 안 들리는지, 발가락이 안 들리는지, 다리에 혹시 감각이 떨어진 내 살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는지를 꼭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어요. 심하수님께서 디스크 수술하신 지 2년 되셨는데 다리로 이제 감각이 없으시군요. 4살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감각이 저하되는 게 생기셨는지 아니면 수술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게 있으셨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감각이 떨어진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들이 또 이제 신경 자체가 워낙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시경으로 발전하는 게 더 크게 보고 더 정확하게 하면서 신경을 최대한 손상을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감각이 없고 4살이 아닌 것 같았다면 디스크 수술하는 시기 자체가 늦어서 이제 후유증처럼 감각이 떨어지는 게 남았던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감각이 떨어진 게 새로 생기신 거라면 수술에 대해서 수술했던 분과 다시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감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 못하거나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 2번째는 아픈 건데 이제 만약에 후자처럼 신경에 손상이 보여서 그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일상생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 이제 어떻게든 좀 호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척추 검사를 하고 혹시 신경이 더 눌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드물게 최근에 이제 그 혈관 질환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일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진료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또 터지면 수술 말고 방법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 자체는 터지고 나도 다시 그러니까 재발을 하더라도 다시 흡수돼서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똑같이 처음처럼 보존적인 치료를 다시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힘이 빠질 정도로 신경이 많이 눌렸거나,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해봤는데도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질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수술을 하시도록 하고, 또 터졌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축구가 허리에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축구보다는 그 뛰는 동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적절하게 걷는 거는 허리엔 좋습니다. 이제 허리가 건강하게 튼튼하려면 허리 근육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축구처럼 높이 점프를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갈 때는 내 체중의 몇 배가 되는 힘들이 체중에 계속해서 허리에 계속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하실 때 보면은 축구가 스파이크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발이나 발목으로 가는 충격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로 가는 압력 자체, 그러니까 눌러진 압력 자체 커서, 축구를 허리 근육 운동에 추천하라고 하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축구 자체가 허리에도 무리가 가는 운동인데, 살이 찌는, 체중이 느는 것 자체도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개 겹치면서 축구하실 때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마다 뿌드덕 소리가 나는데, 아프시진 않다고요. 자, 이제 우리 몸에 어디든지 뼈랑 뼈가 이어지는 부분들, 또는 뼈 위로 근육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있듯이 뼈 모양과 근육의 모양들도 모두 조금씩 달라서 그 마찰이 생기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깨에도 흔하고 사실 척추에도 꽤 있고요. 어깨나 무릎에 많이 흔한데, 되게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소리 나는 것들은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소리 나는 빈도가 너무 잦다거나 신경 쓰일 정도가 된다면 그 해당 부위를 전공하신 정형외과 선생님께 한번 검진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통증이 약간이라도 동반되면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어떤 이상 소견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 바로 수술하시는 게 낫냐고 여쭤보셨는데, 오늘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면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도 약간씩의 손상은 가하게 되고, 또 이 디스크를 제거할 때 딱 터져 나온 나쁜 디스크만 제거할 수는 없고, 나쁜 디스크와 정상 디스크, 좋은 디스크가 이렇게 완전히 칼같이 분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정상 디스크도 일부 제거를 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이 디스크를 꺼내기 위해서 일부 디스크에 이제 인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 그리고 자연치유가 되기 위해서 그 보존 치료들을 먼저 해보시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도 효과가 없거나 큰 증상이 있을 때만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버도구 천사님께서 잘 걷는 방법,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자, 허리에 좋은 운동은 이제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1번,
허리로 가는 힘 자체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중이 줄고 허리로 가는 힘이 줄기 위해서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허리로 가는 힘이 많아도 이 근육에서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로 가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 마치 수영과 같은 동작을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허리로 가는 압박되는 힘은 없으면서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 그러면서 허리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그런 운동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수영, 그 다음에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서는 필라테스와 같이 한 자세로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그런 동작들이 좋고, 이제 남자분들이 익숙하시는 운동으로는 이제 복근 운동 중에 플랭크 자세,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잘 걷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걸음, 뛰기에는 약간 느리고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정도의 걸음이 좋고, 그래서 우리 트레드밀 에서 보면 여자분들은 한 5에서 6 정도, 남자분들은 6에서 7 정도, 이 정도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은 걷는 방법입니다. 예인님께서 강의, 감사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부담이 가는데 해도 괜찮나요? 안 됩니다. 무릎이 부담 간다고 생각되시면 스쿼트는 하시면 안 되고요. 스쿼트를 할 때 일단 자세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스쿼트가 전신 근육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사실 관절에는 많이 무리가 가는 운동들이고 특히 무릎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는 신전 자세를 유지하면서 절대 무릎이 발 앞꿈치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90도 이상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는 꼭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자세를 교정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정받기 전까지는 스쿼트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인생의 큰 즐거움이다라고 생각되시면 90도 이상은 내려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스쿼트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도솔님께서 어머니께서 협착증으로 진단받아서 고생하고 계신데 협착증에 대해서도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협착증에서도 당연히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협착증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착증도 디스크와 똑같이 이제 수술 외적인 치료들에도 반응이 보통 좋고 열에 7분 정도는 약, 주사, 생활교정들만 해도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먼저 해보는데 이래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파악해서 그 황색인대와 같은 인대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협착증에도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협착증 환자들에서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내시경 수술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20대도 허리디스크 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은가요? 요새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분들이 이제 저희 때랑 또 다르신 게 이제 정말 10대가 되기 전부터도 핸드폰을 많이 하시고 앉아있는 생활이 기시고 그렇게 한 20, 30년을 이제 안 좋은 자세. 이제 허리에 제일 안 좋은 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그 시간 동안 또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랬을 때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20년간 쓰시게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는데 이제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은 게 같은 상태여도 젊은 분들은 이제 허리의 혈액순환도 좋고 근육들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전 단계의 치료들에 더 반응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에도 잘 반응하고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운동이라든지 체중 조절 같은 것들이 훨씬 잘 따라오고 잘 지키시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드뭅니다. 이 작가님은 감사합니다. 날다람님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메님께서 아버님께서 디스크 시술을 받으셨는데 계속 골프를 치셔서 걱정이 됩니다. 시술만 하신 상황인데 조언해 주십시오. 자, 이 디스크 시술이나 수술은 사실 더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관리.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아픈 경우에는 이제 저희처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그 통증을 없애드릴 수는 있는데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왜 생겼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왜 생겼는지를 잘 알면은 다시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아버님처럼 이렇게 시술하시고 괜찮다고 계속 골프를 치시다 보면 이게 분명히 재발합니다. 분명히. 아마도 디스크 시술을 받으시게끔 한 원인 중에 하나도 골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도록 하도록 하고, 골프도 이제 제가 사실 치진 않지만 이제 골프 치는 자세에 따라서 그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풀스윙처럼 허리를 숙인 상태로 트위스팅하는 자세는 디스크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왕이면 그 골프는 일단 멈추시고 전문의랑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신 다음에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골프를 하시도록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아버님께 일단 골프는 멈추시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골프를 계속 하시고 싶으시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하실 때 자세도 좀 바꾸셔야 되고, 골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골프 하실 때 어떤 특정 허리에 신호가 오신다면 그때는 이제 골프를 잠깐 쉬었다가 하실 수 있도록 그 아버님께 이제 그 관련된 좀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골프를 이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도록 꼭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버도그 천사님께서 그 디스크 환자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의 이제 디스크 환자는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허리 보조기 착용이 나쁜지, 청소할 때나 오래 앉아서 컴퓨터 할 때 어떤지 여쭤보셨는데요.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허리 보조기는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허리의 움직임을 적게 해주고, 내 근육이 원래 허리를 튼튼하게 잡아줘야 될 것들을 보조기가 대신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아파서 내 근육을 온전히 못 쓸 때는 보조기가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 차고 계시면 허리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뒷문장처럼 청소하실 때나 오래 앉아서 컴퓨터 할 때처럼 허리에게 무리가 갈 수 있는 그 특정 상황에서만 차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럴 때만 지금 허리가 아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을 이거 허리를 계속 차면 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차지 않아야지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허리가 우리하게 아픈데 이 작업을 계속 수행해야겠다 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착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촌 날다람님이 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제 플랭크 동작이 허리 디스크에 정말 좋으냐고 물으셨어요. 자, 플랭크 동작은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 아니고 허리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좋은 운동이에요. 디스크 환자한테는 좋은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자, 아프신 게 다 아물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없어졌을 때,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 될 때, 그럴 때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바닐라 딜라이트에서 그 디스크 수술할 때 혹시 전신 마취, 여기 대해서는 병원마다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게 대학병원이나 그 조금 역사가 오래된 병원들은 요새도 이제 전신 마취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사실 저희 병원은 이제 하반신 마취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취나 경막의 마취만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반신 마취나 경막의 마취가 환자분들께서 그 회복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 직후가 항상 가장 제일 아플 때인데요. 이제 그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 직후에 가장 많이 아픈 시기에 그 통증을 온전히 내 몸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심신의 스트레스가 크고,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 때문에 들어가는 그 기도 삽관 기구 때문에 이게 숨 쉬는 길 따라서 좀 통증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전신 마취는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로만 하고 있고, 이제 하반신 마취의 이제 단점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 하반신 마취나 경막의 마취는 이제 마취 시간이 되게 2~3시간 정도로 그 마취가 유지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수술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레벨의 수술을 한다거나 그 이제 어려운 상태의 수술들을 시행할 때는 이 전신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99%는 하반신 마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소금님이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예, 당연합니다. 그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 당연히 수술 가능하고, 수술을 해야지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질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목 운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날다람쥐님께서는 조금 더 생각 깊으신 분 같아요. 이제 예방을 위한 운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이라든지 허리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그 몸의 형태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뒷자로 C자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 자세라 그럽니다. 목이나 허리는 펴져 있는 신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이 디스크로 간 압력이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도 보면은 다들 요새는 사무직을 하고 계시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셨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고개 말려 있는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전 운동들, 자, 목을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이 목 운동에 굉장히 좋고요. 이때 목만 젖히면 안 됩니다. 그 목은 항상 이 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혀서 날개뼈가 등 뒤에서 붙게끔 한 다음에 목을 뒤로 젖히는, 이런 식으로 어깨와 등과 목을 함께 신전을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가님께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 많이 하고 생활도 많이 변했는데 이전과 이후로 환자들이 많아졌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요새는 코로나가 많아지면 이게 나중에 돼야지 이제 통계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워낙에 그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신 환자분이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고 반대로 이제 중증도는 조금 높아졌는데, 이제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활동량이 적고, 이제 그 업무에 딱 맞는 그 업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도 조금 불편하고 운동량도 줄어서 이 때문에 조금 척추질환 환자가 좀 늘지는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동님께서 이제 협착증이 심하니까 수술하지 않냐, 이제 심하면 증상이 있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척추가 어려운 게, 저희끼리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사진과 증상이 딱 마치하지가 않아요. 사진으로 아무리 심해도 증상이 없고 잘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사진이 굉장히 안 심해도 정말 못 견디게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프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관계가 있는데,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사진으로 안 보일 만큼의 이 신경의 모양이 약간씩의,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있듯이 신경이 나오는 길 모양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는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MRI로는. 아직까지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협착증이 사진으로 심하다고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는 않고, 내가 증상이 심해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MRI에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해 보시되 기본적인 치료들을 1~2주 정도 해보시면은 환자분도 의사분도 대략의 그 예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치료를 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반응이 있으면 다른 치료를 했을 때도 나아진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치료를 1~2주 정도 해보면은 알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예상되는 반응보다 훨씬 좋아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그때는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수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바닐라 딜라이트님께서 이제 허리 통증은 허리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치료는 아니고 예방인 거고. 그렇죠. 예.
허리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크면서 그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커지고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방에 가깝습니다. 예방에. 이제 디스크 돌출과 터진 거랑은 다른 건가요? 라고 김민우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아까 잠깐 제가 사진에서 보고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터져 나온 모양에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분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돌출돼 나왔다 해서 팽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뿍 일부만 튀어나왔다 돌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서 앞으로 나왔다 해서 터졌다 이렇게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다른 용어인데, 이제 일반 분들이 쓰실 때는 거의 비슷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니까요. 내 증상이랑 사진이 얼만큼 일치하고 이게 얼만큼 심하고 어떤 치료에 얼만큼 반응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출, 팽윤 이런 얘기들은 좀 잊고 계셔도 됩니다. 아, 디스크도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닐라 딜라이트님께서 요즘 골프가 많이 유행인 것 같은데 골프는 한쪽만 쓰는 운동이라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허리를 트위스팅하는 운동 자체가, 그리고 골프 자체가 허리를 이제 숙이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도 골프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허리에 좀 무리가 오는 걸 대부분 느끼시는데, 이제 골프 자체가 스윙하고 자세 잡고 할 때는 허리에 좋지는 않고, 이제 스윙하는 자세도 말씀처럼 한쪽만 쓰는 거니까 허리에 좋지는 않은데, 그 중간중간 이제 걷는 시간이 많고, 이제 걸으실 때 대부분 뛰어서 라운드 이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는 젊은 분들이 골프를 하시면서 이제 많이 걸으시는데, 걷는 양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골프가 그래도 괜찮은 운동 중에 하나고, 너무 스윙 자세만 놓고 보면은 사실 골프에 좋지는 않습니다. 서방산 진흙 두꺼비님께서 선생님, 키가 크면 디스크가 안 좋은 확률이 높나요? 며칠 전에 김우빈, 조인성 등등 키 큰 연예인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키가 큰데 디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키와 디스크는 아직 상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키 큰 사람분들도 이제 그렇게 뭔가 의학적인 통계를 내려면 몇몇 키 큰 연예인들보다는 이제 정확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이디를 잘 모르겠는데, 제님께서 허리디스크 시술 받은 지 4년이 돼 가시는데 좋아지지 않고, 시술 전에도 후에도 똑같이 앉아있기 힘들고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는데 이제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시술을 일단 요새 워낙 시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어떤 시술을 말하시는지부터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술 전후에 통증이 이렇게 앉아있기 힘드시기만 했다면 이제 다른 질환도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4년이나 되셨으면 다른 검사들도 많이 해보고 허리 검사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전혀 좋아지지가 않다면 이제 천정관절이라든지 엉덩이 쪽 근육이라든지 또는 혈관 문제라든지 이제 다른 원인들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술하셨던 병원이나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황선민님께서 그렇죠. 올해까지 의학으로는 디스크가 아직 재생이 불가능인데 디스크 줄기세포는 예상으로 언제 나올까요? 제가 이건 공부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저기서 센터들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는 정도의 결과가 하나도 발표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저희끼리는 계속 이런 쪽의 논문이나 학회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가 되겠네 싶은 그런 논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정도의 보고들만 있고 꽤 이게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발표나 연구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서 쉽게 대답 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이제 대신 다른 분야에서 줄기세포가 워낙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척수 관련된 줄기세포라든지 몇 군데는 꽤나 획기적인 연구들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도 아주 늦지 않은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바닐라 딜라이트님께서 헬스 많이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딱 헬스 많이 하다가 목 디스크 나간 그 경우입니다. 이게 비욘드에 자주 나오시는 정성근 교수님도 그렇고 같은 동아리였어요. 같은 동아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가 없어서 헬스만 하고 살았던 그런 집단인데 자세가 좀 잘못돼 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그때 학생 때는 잘하는 게 열심히만 하는 것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헬스도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했었는데 잘못된 자세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 3년차 때 목 디스크가 나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헬스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다친 게 아마 제 척추를 좀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별이네 누나께서 허리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시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허리에 주사를 왜 맞았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디스크 때문에 맞으신 건지, 그 다음에 협착증 때문에 맞으신 건지, 또는 이제 그 두 가지 병이 아니고 다른 질환인데 허리에 주사를 이제 많이 맞으셨는지 이 셋 중에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허리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도 크게 반응이 없었다, 아프신 게 한 반 이상 안 줄었다라고 하면은 시술에도 큰 효과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싱싱이님께서 이제 아드님께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의자를 새로 사주려고 하시는데 어떤 의자가 좋을지 허리가 늘 아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드님의 좀 체형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 좀 자세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리의 신전 자세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앉았을 때 그 엉덩이 높이가 무릎보다 높아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릎보다 낮으면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의자도 앞쪽 길이가 너무 길면 허벅지보다 길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기 때문에 펴지면서 허리가 굽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의자를 사야 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떤 의자가 좋다라고 추천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되게 이제 가구점이 있습니다. 가구들이 모여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가구 거리 이런 데 가셔서 아드님께서 앉아보시고 제일 편해하시는 그런 의자를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최영민님께서 약물 치료는 보통 몇 번 해야 호전되는지 알 수 있는지 이제 두 가지 질문이니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는 되게 이제 한두 번만 해도요. 그 호전되는 정도를 보면은 대충 몇 번 해야 좋아지는지 예측이 갑니다. 이제 한 번 했는데 한 반 이상 좋아진다. 그렇다면 두세 번만 해도 좋아지시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두 번 했는데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4번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수 물리 치료들을 해가지고 이제 극복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고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면 2번 정도 하시면 이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임원 조건으로 병가 잘 안 써주시죠. 저 때만 해도 이게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군대가 참 빡빡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이제 수술까지 그러니까 2주 안에 이제 주사도 맞고 호전이 없을 때 수술까지 가능하신지를 여쭤보셨는데 아까 잠깐 또 넘어간 것처럼 한 4에서 6주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 전 단계 치료들을 충분히 해봐야 돼요. 충분히. 약도 꾸준히 먹고 주사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병이 생기면 이제 근육도 좀 뭉치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 풀어주는 일시적인 도수치료 등도 좀 병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 달은 해봐야 되는데 이제 2주는 시간이 짧고 이제 이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수술을 하시기엔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 환자는 숙이는 게 안 좋죠. 예. 허리 디스크 환자는 침대, 땅바닥 어떤 게 좋나요? 예. 숙이는 게 안 좋죠. 침대가 더 좋고 침대는 약간 딱딱한 정도가 좋습니다. 황선미님께서 그 허리 무리가 안 가게 맨바닥에서 일어나는 법. 자, 허리에 일어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좀 힘든데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일어나시면은 허리가 완전히 앞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항상 디스크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시면 안 되고 옆으로 돌아 누운 채로 손을 짚고 옆구리로 이렇게 일어나신 다음에 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실 때도 어딘가를 손으로 지탱을 하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JML님께서 다리가 시린 경우가 많은데 디스크 증상에 시린 증상도 있는지 어디선 혈관 문제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시린 증상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때문에도 있으세요. 요새 이제 한창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하지의 통증이나 시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좀 유행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제 경험상 또는 이제 척추를 전공한 입장에서 다리 시린 증상도 이제 척추 디스크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고 이제 신경이 조금 약간 변성이 됐을 때 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린 증상이 수술을 해도 좀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때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조금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허리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허리에 대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쉬는 게 많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허리에서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훨씬 많은데 뭘 해봐도 시린 증상이 안 심한데 신경이 눌려있는 흔적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 꼭 혈관 검사를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혈관 문제 때문에 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시린 것만 딱 있으시면은 그때는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빈지노님께서 저도 빈지노 되게 좋아하는데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좀 봤었는데 디스크가 세 군데가 흉요추와 4, 5번, 5, 6번이 눌려 있고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병원마다 각기 수술할 부위를 다르게 판단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고 자, 이렇게 각기 수술할 부위를 다르게 판단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사실 별 생각하지 않고 세 군데 다 수술해버리자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허리 수술이란 게 디스크라는 게 이제 안 건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때는 아무래도 검진 소견이 중요합니다. 이제 흉요추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는 대소변의 증상이라든지 다리에 이제 심부관 관사라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정상 이제 힘줄을 때렸을 때 생기는 정상 반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좀 튑니다. 항진이 돼요. 이게 이제 흉요추, 이게 흉추 12번, 요추 1번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아프기만 한 거 플러스 이제 좀 중심도 잘 못 잡고 대소변도 좀 세고 마치 경추에서 신경 눌린 것과 같은 증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 5번과 5, 6번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두 군데를 같이 수술하기도 하는데 한 군데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제 진단적 주사 치료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마취제만 써가지고요. 그 부위에만 딱 주사를 해보고 호전되는 정도를 각각 봐요. 하루는 여기다 해보고 하루는 여기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호전되는 쪽이 더 큰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게 두 군데가 눌려 있다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다 내가 아픈 거의 일부분씩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70%가 5, 6번이면 30%가 4, 5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적 주사 치료 해보고 좋아지는 정도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판단할지 수술 부위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협착, 그러니까 제님께서 그 협착증이 있으신데 매일 걷기 운동, 잘하고 계세요. 약간 빨리 걷는 게 좋으세요. 약간 빨리 걷는 게요. 근데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디스크와 협착증이 따로, 협착증이 있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등산은 높낮이가 있는 곳은 좀 별로 권하진 않아요.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허리가 굽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 허리에 걸린 힘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별로 권하진 않고, 그것보다 내려올 때 다리로 이제 퉁퉁 내 몸무게를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은 별로 권하진 않고, 이제 아직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빨리 걸으면 좀 더 아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땐 천천히 걷고, 이제 아프신 게 빵이 되거나 이제 꽤 참을만 해지면은 허리 근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빠른 걸음이 좋아요. 예, 빈진호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행복소금님께서 아이고, 아드님께서 그 큰 사고로 머리 수술을 대학생 때 받으셨어요. 예. 척추 미분증도 있으시고요. 예. 조지수 이제 주짓수가, 저도 사실 요새 맨날 그 좀비 트립 봅니다. 주짓수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하고 멋있고 따라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그 격투기라든지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운동들이 몸에 좋진 않아요. 그 정찬성이라고 그 저희 우리나라에서 세계 4위 격투기 선수 보면은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중에 멀쩡한 게 왼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다 수술했어요. 주짓수도 굉장히 좀 무리가 가는 운동이에요. 관절에, 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짓수가 그 삶에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하시되 좀 살살 하시라고 하시고, 그 절대 무리하지 않게 단계별로 벨트 색깔을 올려가면서 하시고, 스파링 이런 거는 꼭 관장님 같은 분들하고, 높은 분들하고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질문인데요. 예, 64세 남성분이시고, 예, 디스크 협착증, 초기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하시고, 풍선 강압술을 하시고, 이제 그렇죠, 물집이 생겼다고 들으셨어요. 예, 물 빼는 시술을 받으시고, 물집을 찢어낸 내시경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프롤로 DNA 치료를 하셨고, 예, 유압술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그 물집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낭종이에요, 낭종. 그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 후관절이라는 척추 뒤에 이제 붙어 있는 요 관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관절이거든요. 예. 이 관절이 불안정하다는 소견입니다. 예. 이 관절을 이제 후관절이라고 해요. 이 관절이 불안정하게 흔들흔들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관절액이 새어 나오면서 물주머니를 형성하는 낭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까지도 하신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아버님 사실은 전이증도 있고, 이제 전이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뼈가 앞으로 밀렸다는 거니까, 뼈도 밀리고 실제로는 굽혔다 폈다 할 때 이제 뼈가 굉장히 흔들흔들한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안정한 이 허리뼈를 고정해서 잡아주는 유압술을 병원에서 보통 추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술을 결정할 때는 이제 아버님처럼, 이게 살고 죽고 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각과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수술을 생각하지 않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어서 안 하시는 건지, 또는 수술을 꼭 안 해야 되는,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의학적으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이제 그것부터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유압술을 하는 게 지금 아픈 거를 많이, 대부분 다 빠르게 없앨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술은 안 하시고 싶다면, 이때는 그 불안정한 허리뼈, 흔들흔들한 거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면 허리뼈의 움직임을 없애면서 허리뼈를 잡아주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밖에 없겠죠.
수영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염증이 생길 때마다 약을 가라앉히고 수영을 꾸준히 해보세요. 일단 이것을 시행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니님 질문. 레니님이 질문이 어디 있으신지 보여주세요. 네.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저 말씀인 거죠? 제가 정형외과에 레니님께서 저의 정형외과의 전문 분야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척추를 세부 전공했고요.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팔부터 쭉 내려오면 이제 어깨랑 팔꿈치, 손과 손목, 그다음에 고관절, 무릎, 발과 발목, 종양, 소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척추를 전공을 했고, 이제 그래서 척추 수술과 이제 척추 환자들 치료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버 천사님께서 계단 운동은 허벅지에 좋지 않을까요? 스테어 클라이머, 사실 지옥의 계단인데 핫한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단 운동은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그 허리만 놓고 보면은 일단 계단의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계단 높이에 따라서 허리로 들어가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너무 높은 계단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보다는 주로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에 계단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앞꿈치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 관절 다치거든요. 그래서 무릎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별로 좋지는 않고, 이제 올라갈 때 보통 우리 허벅지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육 발달 운동으로는 좋습니다. 예. 제가 요새 헬스장을 잘 안 가가지고 그 스테어 클라이머 기구를 잘 모르겠어요. 윤도근님께서 이제 지방에 살고 천안이나 대전이, 특히 대전이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전이면 굳이 서울까지 안 오셔도 돼요.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최신 치료를 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덕춘님께서 수술까지 하셨군요. 예. 그렇죠. 예. 수술 후 6일째 통증으로 퇴원하시고 사후보니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제 수술 권유를 받으셨는데, 일단 수술을 어느 마디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아마도 5, 6번을 수술하신 것 같고, 이제 5, 6번이나 3, 4번을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항상 허리 수술을 저희도 이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게 수술하고 나면 주변 마디가 빨리 나빠져요. 또는 이제 원래 나빴던 마디가 나빠진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수술하고 자세가 좀 바뀌면서 그 전까지 좀 간당간당하니 버티고 있던 부분이 이제 확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박덕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제가 사진과 이제 기록들을 정확히 봐야지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더 괴로우실 거예요. 이제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런 일이 생기면 사실 저희도 엄청 괴롭습니다. 다들 잘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를 믿고 몸을 맡겨주신 분들인데 이런 일을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할 거고,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셨다면은 굉장히 힘들게 권유를 하셨을 텐데, 일단 그 말씀 자체에 진위는 그렇게 의심하진 마시고요. 이건 제가 좀 사진을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 부위인지 수술 인접 부위인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갈게요. 네.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얘기 나눠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허리 수술이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사실 치료하는 거는 저희들이 잘합니다. 그 척추를 전공하고 있는 또는 주변의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아프고 불편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척추는 아쉽지만 뭐 어떤 치료를 해도 다시 원래대로는 안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나 다른 이제 어깨나 무릎 이렇게 결과가 좋은 부분들처럼 병원에 치료 받았으니까 난 다시 옛날처럼 이제 살아야지 하시면 안 되고 예전 생활 습관이나 예전 생활 활동 중에 이 허리라든지 목이 나빠지게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찾아서 교정하지가 않으면은 그 치료를 해도 무조건 재발을 하고 설령 유압술처럼 그게 재발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 해도 다른 마디가 다시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어야지만 안 아프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아픈 거는 병원에서 잘 해결됩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잘 안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게 원하시는 주제에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해보고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과 또는 이제 저희끼리 통용된 의견들을 함께 해가지고 조금 더 척추 건강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